서대문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스포츠 이야기를 한입 떠먹여드리는 시간이죠. 안녕하세요. 이슈다 이슈 김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와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서대문 소식입니다. 지금 제가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에서 화요일로 넘어가고 있는 00시 완전 새벽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너무 습했잖아요. 약간 장마가 이제 또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막 소나기도 내리고 막 낙뢰도 치고 그랬다가 전반적으로 되게 습한 그런 또 날씨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한낮에 계속 그 강남에서 뭐 영상 촬영을 할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기온이 30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데도 25도, 26도 뭐 이렇게밖에 안 돼도 워낙 습하니까 막 땀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도 받고 좀 짜증도 나고 그런 날씨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또 밤에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이렇게 녹음실에 오면서 보니까 또 밤에는 아직까지 시원하더라고요. 습기도 좀 많이 가시고, 또 편의점에서 막걸리 막 3병씩 하고 계신 분들, 막 캔맥주 마시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막 연이어서 또 있고, 그런 또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시기가 또 요런 시기밖에 또 없지 않나, 이런 낭만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절과 시간이. 그래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런 딱 계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 녹음하고 오늘 좀 너무 고됐어서 간단하게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하고 그렇게 자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퇴근 중에 듣고 계시다면 퇴근하셔서 시원하게 또 맥주 한잔 하시고 맥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또 더위, 또 이 습도, 장마 이런 날씨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맥주처럼 이렇게 시원한 얘기 준비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6월 넷째 주 서대문 지역 소식들부터 오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거거덕 라운지에서 곡선 춤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DJ 호돌이, 또 블루터틀랜드, 시대, 물장구 클럽의 공연이 이어진다고 하고요. 티켓 예매는 청년 베프 프로필, 요 인스타그램 링크를 통해서 함께 또 티켓 예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토요일 오후 6시면 뭐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 해도 지고 그렇게 좀 밤공기까지는 아니어도 저녁 노을 보면서 조금 그나마 좀 습도도 가시고 시원한 그런 날씨 속에서 이렇게 공연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 청년 베프 프로필 링크를 통해서 꼭 티켓 예매 해주시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잊지 말고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6일 금요일부터 30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영천시장, 인왕시장, 포방터시장, 홍제골목 상점가. 네, 제가 지금 약간 완전 새벽이기도 하고 오늘 조금 일도 많고 이랬다 보니까 혀도 약간 꼬이고 약간 잠도 오고 어제 또 잠을 많이 못 자서 약간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요 포방터 시장은 그거 생각나네요. 옛날에 골목 식당 그거 있었잖아요. 지역 상권 이제 백종원 씨가 나오셔서 이렇게 살린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했었던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 포방터에서 그때 아마 닭 뭐였죠? 닭죽이 아니라 무슨 닭 칼국수? 그런 거 이제 하셨던 그 남자 사장님. 처음에는 막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들은 막 계속 놀러 다니고 가게도 잘 안 보고 뭐 요리도 막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데 되게 뻔뻔하고 막 자신은 있는데 막상 음식 먹어보니까 별로 맛은 없고 그래서 약간 와 빌런이다 역대급 빌런이 나타났다 이랬었는데 완전 개과천선에서 뭐 웨이팅하는 그런 식당으로 변주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요. 요 포방터 시장 하니까 구매 영수증 제출 시 최대 33%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뭔가 이 시장에서 살 것들이 있다 하신 분들이라면 마트 평소에 편의점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던 분들도 좀 시간 내서 시장 이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최대 3만 원까지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이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지금 내가 장을 볼 계획이 있으셨다 이번 주에 그러신 분들이라면 요 말씀드렸던 영천, 인왕, 포방터 그리고 홍제골목형 상점가까지 찾아주셔서 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동네 기후연구소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6일 금요일까지고요. 현재 신청 가능 동은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홍제 2동이니까요. 우리 동네 여름철 기온 관측 및 기후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분 동안 놓치지 않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활동비와 활동 인증서도 또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뭔가 이렇게 내가 활동을 하고 참여를 했는데 이렇게 인증서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뭔가 좀 뿌듯하잖아요. 나중에 받고 보면. 그래서 요 기후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평소에도 활동을 하고 계셨다. 아니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직접 참여하고 활동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 우리 동네 기후연구소 참여자 모집에 꼭 신청하셔서 함께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번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6월 과학 강연이 또 펼쳐진다고 합니다. 흙과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만들어 왔는가? 라는 주제로 이번 달 강연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6월 25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유경수 교수님이 직접 강연을 또 해주시고요. 수강료는 무료라는 점. 또 이런 부분 중요하잖아요. 또 재정적인 부분들 또 이렇게 강연을 들을 수 있고 뭔가 자녀들과 함께 초등학생, 중학생? 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데 거기다가 또 수강료가 무료다. 여러분 또 이런 거 놓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것도 꼭 기억해 두셨다가 25일 목요일이니까요. 흙과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만들어 왔는가. 뭔가 좀 흥미로운데요? 흙이 어떻게 또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또 흙을 어떻게 서로 공생을 했다는 건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거에서 또 풀어주는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놓치지 않고 강연 6월 과학 강연까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비중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세 납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부 기간은요. 먼저 6월 16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요 7월 3일 금요일까지 꼭 놓치지 않고 납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이나 CD기, ATM기,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이렇게 납부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간
꼭 기억해 두셨다가 7월 3일 금요일까지 놓치지 말고 뭐 기왕이면 좀 널널하게 빠르게 납부하면은 내 마음도 편하고 또 이 납부 체크하시는 분들 지방소득세과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좀 편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6월 16일 화요일부터 이미 납부를 할 수 있는 기간이었으니까요. 지금 아직 납부를 안 하셨다 하신 분들 그냥 지금 이렇게 들으셨을 때 바로바로 내버리는 게 이런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3% 괜히 가산 붙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네, 이 부분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라는 점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애완동물 관련된 소식입니다.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1차 기간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이니까요. 이 기간을 넘어서 단속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7월 31일,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 기간이니까요. 혹시라도 내가 반려견을 지금 같이 우리 가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달 6월 30일 화요일까지 꼭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진 신고 기간 등록 시 과태료가 면제되는 만큼 과태료 나중에 부과 받으시지 않으려면 6월 이번 달 안에 꼭 이렇게 자진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요 정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만큼 지금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 서대문구의 아빠들이 계시다면 슈퍼맨 여러분들 꼭 요거 신청하셔서 육아휴직 기간 월 30만 원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구당 최대 150만 원까지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놓치지 말고 이런 정책들 다 좀 혜택들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혹시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정책과 서대문구의 가족정책과를 통해서 문의해 주시고 함께 이 정책 혜택들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서대문 소식들도 도움이 꼭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도 우리의 일상에는 정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도 많습니다. 다음 코너, 고민 해결사인 제가 위로도 전해드리고 솔루션도 샅샅이 찾아드리면서 최근에는 제가 조금 더 감성적인 이런 OST와 함께 서로를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네, 그렇게 고민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내 모든 걸 주고도 웃을 수 있었나. 그대는 또 어떤 맘이었길래 그 모든 걸 갖고도 돌아서 버렸나.
서대문 주민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 서대문 고민 상담입니다. 살다 보면 정답은 없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남녀노소 누구나 한국 국민이라면 아니다. 전 세계? 네, 누구여도 좀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작품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바로 폭삭소가수다입니다. 이게 진짜 발음이 안 되네요. 잘 새벽이 되니까. 그래도 약간 이게 또 제주도 방언이잖아요. 그런 걸 한번 노려봤다고 생각하고 좀 귀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4대를 두고 펼쳐지는 이야기다 보니 폭삭소가수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등장인물 누구 한 명한테는 공감을 하고 또 몰입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는 이 금명이의 첫사랑 영범이에게 몰입해서 중간 이후부터는 이 폭삭소가수다를 재밌게 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할머니와의 이 추억이 제가 또 많은 편이라 이 애순이 입장에서 나문희 할머니와의 서사를 또 무척 공감하면서 위로도 받고 할머니께서 저는 좀 돌아가셔서 일찍 할머니를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눈물도 조금 나고 그러면서 이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길게 좀 감상하면서 여운도 남고 그렇게 보지 않았나.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폭삭소가수다를 워낙에 히트작이었던 만큼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애순이가 될 수도 있고 애순이의 엄마인 광례가 될 수도 있고 나문희 또 여사님이 연기하신 또 할머니 그리고 이 모든 세상 이제 아버지와 남편들이 관식이다 나는 그랬었죠. 관식이 양관식에 몰입을 해서 또 봤을 수도 있고 은명이 또 관식이와 애순이의 아들 또 금명이의 동생 은명이에게 또 몰입이 돼서 본 남동생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 애순이의 엄마가 광래가 좀 일찍 죽잖아요. 그때 그 나문희 이 여사님과 함께 영정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길 또 영정사진을 같이 찍으러 좀 가자고 겁이 나서 그렇게 겁 없이 살아왔던 광래가 이것만큼은 좀 너무 두려워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함께 영정사진을 찍으러 가자고 했던 그 장면이 그때 눈물 쏟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벌써 이렇게 잠깐 생각이 스쳐갔는데도 확실히 또 여운이 남고 좀 약간 슬프기도 하고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렇게 많은 감정이 드는 이유가 그만큼 정말 우리의 삶을 잘 녹여낸 것이 아닐까 4대에 걸쳐서 그런 또 지금의 감상평? 그런 감상생각? 이런 것들이 드는데요. 저는 특히나 이 광래가 또 이 나문희 여사님한테 이 애순이가 워낙에 좀 강하게 잘 사는 친구고 그런 아이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많이 찾아오지 않을 거다. 근데 딱 한 번 찾아오면 그때만큼은 도와주기로 자기랑 약속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문희 할머니 그리고 또 나문희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죠. 애순이한테 작은 아버지가 또 원체 이해됩니다. 근데 작은 아버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게 당연히 뭐 자기 또 자식들을 좀 더 위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애순이한테 좀 신경을 많이 못 쓰고 그런 부분이 좀 차별하는 부분도 확실히 있었고 사실 또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해봤고 자식도 없지만
몇몇은 저럴 수 충분히 있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애순이가 이 양관식 남편과 함께 쭉 살다가 정말 고비가 한번 오잖아요. 더 이상 이 어업을 또 할 수가 없고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한 번 이 나문희 여사님을 할머니를 찾아가죠. 그때 막 별말 안 하십니다. 이 나문희 여사님이 그냥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고되냐, 인생이 고되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곤 그 다음날 바로 배를 사주시죠. 여기서 뭔가 저는 너무 뭉클하고, 물론 그 작은 아버지는 배 아파서 좀 죽으려고 하시지만 뭉클하고, 또 이 나문희 여사님이 광래 이 애순이 엄마와 약속을 그렇게 지켜준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감정을 또 뭉클하게 만든 순간이지 않나. 그제서야 이 광래 애순이 엄마가 좀 맘 편히 하늘에서 애순이와 또 관식이, 또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까지 이렇게 지켜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좀 제가 그냥 느낀 부분들이 너무 길었나 또 싶은데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어서 가장 크게, 그리고 또 영범이와 금명이의 그 첫사랑 이야기,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저한테는 가장 많이 또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다 보니까,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작품을 안 보셨다면 이렇게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4대에 걸쳐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보니까 누구 한 명한테는, 한 명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2명, 3명 이렇게 이 등장인물들한테 몰입돼서 이 폭삭 소가수다를 분명히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시청하지 않은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번 시청해 보시면 지금 가지고 있는 좀 마음의 부담감이라거나 감정에 해결되지 않는 것들, 그런 문제들이 조금은 그래도 시청하는 그 순간만큼은 좀 마음이 놓여지고 잠깐 해소되는, 응어리가 풀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드라마를 또 이동진, 워낙 유명하시죠? 영화 평론가님이 평론을 하신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이 짤막한 이 멘트 한번 읊어드리고 오늘도 이 폭삭 소가수다의 OST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나누어서 보든 몰아서 보든 간에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앞에서 쫙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영상 매체에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점에서 굉장히 높은 성취가 있는 작품처럼 저한텐 보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럼에도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영화들은 정말 한 트럭일 거 아니에요. 이런 드라마도 한 트럭이고. 그런데 이 드라마가 굉장히 비범하다고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는데, 아까 신나서 너무 좋아하는 순간 그 다음에 가장 끔찍한 비극들이 있어요. 이런 식의 불행이 겹친다 그럴까? 임상춘 작가의 완성도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대사의 완성도에 있어서요. 이렇게 또 멋있는 멘트와 함께 평론을 해주셨는데요. 이 임상준 작가님이 또 굉장히 숨겨진 작가님이시잖아요. 뭐 아직까지도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작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임상춘이라는 이름이 또 가명이고 이렇게 활동명이고, 실제로는 또 회사원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임상춘 작가님이 이 폭삭 소가수다 말고도 작품들을 많이 했잖아요. 동백꽃 필 무렵? 네. 공효진 배우 나왔던 그런 작품도 했었고, 강하늘 배우 나왔던 그 작품. 그런 작품들이 보면은 이 작가님만 좀 풀어낼 수 있는 그 결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따뜻한데, 이 이동진 평론가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다음에 불행이 또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시청자로 하여금 뭔가 정말 안타까운 감정을 또 끌어내면서 결국에는 또 행복한 감정을 배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요런 작품의 뭐라 그럴까, 좀 스킬? 네. 시청자의 그런 감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작가적인 요소, 요런 것들을 정말 잘 풀어내지 않나, 이 작품 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특히 대사의 완성도도 이동진 영화 평론가처럼 저도 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었는데요. 정말 많은 명대사들이 있는데 요거 지금 여기서 제가 다 풀어드리면 또 스포가 되니까 OST 감상한 이후에 제가 가장 좋게 또 여운을 많이 가져갔던 그 대사 하나 말씀드리고 다음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ST 바로 함께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첫 곡으로 나왔던 내 사랑 내 곁에. 또 김현식 가수님이 부른 원곡도 정말 좋은데요. 저희 어머니가 또 그 노래를 무척 좋아하셔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 노래를 좀 즐겨 들었는데, 이게 또 김현식 가수님이 고인이 되시기 바로 또 직전에 병마와 싸우실 때 내셨던 노래라 그 음성이 좀 약간은 아픈 그런 걸걸한 거친 그런 음성이 더해지면서 감성을 더 건드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홍이삭 가수님이 리메이크를 해주신 것도 그러한 감성들을 잘 살리셔서 또 본인의 색깔을 더하셔서 이렇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들을 때마다 정말 또 부모님이 또 생각이 나고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그런 노래지 않나. 또 폭삭 소가수다의 장면도 함께 떠오르고 말이죠. 그런 좋은 또 OST, 여운이 많이 남는 OST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요 또 폭삭 소가수다 작품은 임상춘 작가님의 그 나레이션이 드라마의 운치 또 여운을 배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특히 당신 덕에 나 인생이 만날 봄이었습니다 라는 나레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힘들 때마다 또 지칠 때마다 항상 나를 봄으로 데려다주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은 한 번쯤 그 마음을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럼 여운은 여기까지 함께 가져보고요. 오늘도 OST와 함께 지친 마음 위로 받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더 활기차고 치열한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죠. 한 주 동안 스포츠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전해드리는 시간, 김진성의 스포츠 소식 코너입니다. 멕시코전이 있었죠.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솔직히 경기력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좋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고, 특히 전반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은 솔직히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멕시코를 상대로 이한범 또 김민재, 이기혁의 백스리가 단단하게 또 수비진을 구성을 해줬고, 특히 또 멕시코가 전반 초반에는 이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 선수들에게 압박, 프레셔를 강하게 가져갔잖아요. 그것이 또 본인들의 주특기고 전술이고, 그리고 또 이 아기레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또 마요르카 시절에 직접 지도를 또 했었고, 이강인 선수를 원체 잘 알고 얼마나 이 선수가 잘하는 선수인지, 또 왼발 하나로 이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선수라는 걸 본인이 직접 그렇게 기용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마요르카에서 이강인과 무리키와의 그 조합을 살려서, 장신 공격수 조합을 살려서 마치 우리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이강인과 조규성의 헤더 두 골을 합작시킨 것처럼 그런 장면을 많이 만들었던 게 아기레 감독 본인이다 보니까 이 이강인 선수를 이 경기 전부터 인터뷰를 통해서도 견제를 정말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 초반까지만 해도 이 이강인 선수에게 특히나 또 압박을 많이 줘요.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공간이 났고, 그 공간을 이강인이 또 압박을 쉽게 또 풀어낸 다음에 찔러주는 패스,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 뒷공간 침투로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슈팅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게 좀 위협적인 순간들을 멕시코가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여기에 겁을 먹은 멕시코가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또 전후로 해서 본인들의 주특기 전술인 강한 압박을 포기하고, 특히 이강인에 대한 압박, 대인마크를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라인을 뒤로 물러요. 수비 라인 2선 3선 다 물립니다. 그러자 손흥민 선수가 침투할 공간이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고, 이강인 선수 역시 아래쪽에서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패스할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 우리 또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본인이 또 전개를 담당을 해야 하는 지금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역할이고 위치다 보니까 3선까지 자주 내려가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는 체코전 맹활약을 했던 황인범 선수 역시 눈에는 그렇게 많이 띄지 않는, 시청자 또 팬들의 눈에는 많이 띄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백승호 선수는 솔직히 두말 할 게 없을 정도로 솔직히 이게 수비할 때를 제외하고 공격 상황에서 우리가 빌드업을 하거나 볼을 앞쪽으로 전개할 때 역할이 미비했습니다. 특히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졌고 우리 대표팀이 볼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답답함을 좀 갖게 됐었죠. 하지만 그래도 전반전에 우리는 이 백스리, 아까 말했던 이한범 선수가 체코전에 이어서 멕시코전에서도 이 키누네스, 멕시코의 에이스를 잘 틀어 막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수비력, 또 찔러주는 패스들도 간간히 보여주고, 이 손흥민 선수와 그 눈이 한번 맞아가지고 딱 주는 패스, 그게 옵사이드에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장면도 있었고요. 공격 상황에서 또 오른쪽 측면으로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또 뒤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 공간을 통해서 이한범 선수가 올라가 주면서 이 오버래핑을 통한 또 공격, 또 전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한범 선수는 확실한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빅클럽들과의 조금씩 그런 접촉 링크들도 좀 나오고 있고, 이 소속팀이 미트윌란의 디렉터가 직접 이한범에 대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를 부인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유럽 지금 클럽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월드컵이 끝나면 또 지금 현재 미트윌란과의 계약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트윌란 입장에서도 이 이적료를 어느 정도 발생시키려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적을 시켜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빅클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한범 선수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로서는 호재죠. 또 김민재라는 걸출한 센터백이 있는 상황에서 파트너로 또 유럽 5대 리그 그 안에서 또 어찌 잘 되면 빅클럽에서 뛰는 그런 두 명의 센터백을 보유한다는 건 또 수비적인 부분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또 좋은 점은 있지만, 후반 5분 바로 선제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이 멕시코의 르모 선수에게 허용을 했는데 이 허용하는 과정이 정말 아쉬웠죠. 뭐 멕시코의 원더골, 또 뭐 빠른 역습 전개 이런 걸 통한 게 아니라 그냥 왼쪽 측면에서 그냥 솔직히 좀 어설프게 올라오는 그 크로스를 히메네스 그 한 명 있었거든요. 이 페널티 박스에. 이 선수가 뭐 헤더가 또 좋은 선수고 공중볼을 좀 장악할 수 있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크로스의 질 자체가 원체 좋지 않았고 높게 또 느리게 오는 볼이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걷어냈으면 충분히 걷어냈을 볼인데, 이 김승규 선수가 튀어나오면서 볼 처리를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이기혁 선수와의 충돌이 생기면서 이 볼을 흘리게 됐고, 그걸 르모 선수가 차 넣으면서 우리가 선제골을 허용하게 됐죠. 정말 아쉬운 선제골이었어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무실점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펼치고 있었고 좋은 장면들도 손흥민 선수의 라인 브레이킹을 통해서 간간히 좋은 장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고, 사실 약간 비기는 무승부로 가는 흐름이었는데 이 무승부를 기록을 했으면 우리가 또 조 1위를 기록할 가능성도 충분히 남겨두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우리는 남아공과의 경기를 남겨두고 멕시코는 체코와의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 1위를 차지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무승부를 거뒀다면. 그래서 조금 더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제골을 허용한 이후에는 멕시코는 뭐 라인을 더 올릴 이유가 없죠. 급하게 갈 이유가 없다 보니까 템포를 더 낮춰서 경기를 하게 됐고, 여기서 아쉬웠던 건 우리 대표팀이 이 멕시코의 좀 더 느려진 템포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골을 빨리 넣어서 동점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템포를 올리고 교체 전술도 좀 더 큰 폭의 변화를 가져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죠. 이 체코전과 똑같이 이재성과 손흥민을 빼고 오현규와 황희찬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오현규 선수야 뭐 체코전에서도 골을 기록을 했었고 역전골을 기록을 했었고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갔죠. 하지만 황희찬 선수가 확실히 이번 대회의 폼이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후반 뒤쪽으로 가면 보면 갈수록
황희찬 선수가 아예 나중에는 3선까지 내려와요. 근데 황희찬 선수는 사실 이 오영규 선수 바로 옆쪽에서 또 나중에 조규성 선수가 투입된 이후에는 좀 세컨볼을 따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측면 돌파, 과감한 측면 돌파가 또 황희찬 선수의 주 특기다 보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공격 지원을 더 했어야 하는데 볼이 오지 않더라도 그 공간에서 머물러 있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는 본인이 답답해서 볼 전개를 하려고 했었던 건지 직접 3선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황희찬 또 이재성을 교체한 부분이 우리 대표팀을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 교체가 아쉬웠던 건 오현규 선수를 투입할 수 있어도 그럼 이 황희찬 선수를 굳이 투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최전방에 계속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주 포지션인 왼쪽 윙으로 가서 경기를 계속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라인 브레이킹을 하면서 계속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줬고 멕시코를 상대로 거기에 겁을 먹어서 라인을 내렸던 멕시코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왼쪽 윙으로 두고 오현규 선수를 최전방에 기용하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것 같은데 체코전 그리고 또 멕시코전까지 그런 오현규와 손흥민 선수 동시 기용은 하지 않고 있는 홍명보 감독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확실히 아쉬웠어요. 그냥 같은 자리에 교체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멕시코 입장에선 손흥민이라는 그 위협적인 선수가 빠졌고 에이스가 빠졌고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수비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승호 선수를 빼고 조규성 선수를 투입을 하죠. 양쪽 서령우 그리고 김문환 윙백을 엄지성과 양현준 이 윙어를 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그 자리에 넣으면서 공격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 특히 엄지성 선수 같은 경우에서는 사이드를 혼자 1대1로 풀어주고 선수 한 명 벗겨내고 바로 크로스를 올리면서 조규성 선수와의 그런 콤비네이션 좋은 장면도 여러 차례 또 보여줬죠. 이게 체코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멕시코전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나왔다 보니까 위협적인 장면이 충분히 엄지성 선수는 계속해서 뭐 선발로 기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남아공과의 경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강세를 둬야 하는 경기고 남아공이 상대적으로 약체이기 때문에 좀 더 주도하는 경기 흐름을 만들려면 엄지성 선수를 선발로 투입을 해도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조커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투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아쉬웠던 점은 이 양쪽 윙백이었어요. 이 서령우 선수가 왼쪽 윙백으로 갑자기 기용이 되고 김문환 선수가 오른쪽 윙백에 나왔는데 전혀 이 1대1 돌파가 되지 않는 모습 공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멕시코가 라인을 내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사이드에서 계속 돌파가 좀 나오면서 크로스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드렸어야 하는데 이 1대1 돌파 장면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좀 더 답답한 모습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옌스 선수를 왜 기용하지 않냐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또 윙백에서 수익급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 옌스를 그 자리에 투입을 하고 뭐 밸런스를 옌스가 워낙에 공격적인 선수다 보니까 맞추려면 오른쪽에 그냥 그 자리 계속해서 잘 뛰고 있는 서령우 선수를 그대로 넣어서 서령우 선수가 밸런스는 또 어느 정도 가져가는 선수니까 그렇게 수비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충분히 또 옌스 선수를 기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또 평가전에서 이 손흥민과 옌스의 합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옌스는 계속해서 공격적인 침투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강인의 킥에 의해서 반대 전환 킥에 의해서 옌스의 또 공격, 전개, 또 침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옌스 선수를 왜 기용을 하지 않는지 그런 아쉬움 점이 조금 많이 보였습니다. 남아공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더 공격적인 주도를 좀 해야 하는 경기다 보니까 이 옌스 또는 엄지성의 윙백 선발 출전이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 번쯤 저도 그렇게 하는 경기를 보고 싶어요. 이 손흥민 선수와 오현규 선수가 동시에 투입돼서 경기를 펼치는 모습도 한 번쯤 보고 싶고 좀 더 우리가 남아공전에서는 확실히 주도를 해서 사실 무승부만 해도 자력으로 우리가 조 2위로 진출을 하거든요. 패배를 해도 체코가 사실 멕시코를 잡지 않으면 우리가
조 3위로 진출을 할 가능성을 남겨두는데 남아공을 상대로 정말 그럴 건 아니고 반드시 승리를 챙겨서 기분 좋게 32강을 진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고 다음 방송에 찾아오면 무척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갑작스럽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옌스 선수 한번 보고 싶고요. 손흥민과 오현규 또 조규성 선수 이런 공격 자원들이 우리가 너무 원체 많다 보니까 이런 자원들을 좀 동시 투입을 해서 좀 과감하게 주도하는 경기를 좀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에너지틱하고 활기찬 이 남아공과의 승리 소식을 갖고 다음 주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다 이슈의 김진성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Look who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Here's to the one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Here's to the one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Gather round now, look at me. Respect and love the only way. If you wanna come, come with me. The door is open every day. This 1+2 rendezvous, all invited. This what we do, how we do. Look who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guess we believe it. Look who we are the dreamers. We make it happen, cause we can see it. Here's to the one that keep the passion, respect, oh yeah. Here's to the one that can imagine, respect, oh yeah. نحلم إن يكون العالم أحلى ونعيش بحب